장 대표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의 그 심경이 저는 우리 중앙선관위원을 맡았을 때의 그 심정을 정확히 대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도 아까도 그 서열이 굉장히 높은 우리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우리 조영구 후보자를 보면서 청문회가 이제 자꾸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셔요. 특히 여당 쪽하고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조영구 후보자 같은 후보자만 내면 그죠? 청문회가 정책 중심의 질의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방금 전에 우리 그 진선미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리고 김민기 의원이 지적하셨던 거 저도 똑같이 그 사항을 좀 가져왔어요. 이것이 형의 돈을 그냥 받은 거라면 증여세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채무라면 변제를 했지만 과연 이게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됐느냐에 대한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 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가 좋은 후보자, 도덕성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그죠? 국회는 그 도덕성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지금 선거제도 개편 문제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관위원으로서 답변하실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는 저는 문제가 없다. 청문회에 내세울 후보자들을 4종 종합선물 세트를 가진 사람들 계속 이번 주에도 지금 장관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장 전입하고 논문 표절하고 이런 분들을 다 후보자로 내세우시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관이란 자리나 이런 건 굉장히 엄중한 자리예요. 엄청난 국민의 자원을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자식, 군대 이런 것 면탈시키기 위해서 편법을 쓴 분들이 국민에게 자원을 위임받으면 잘 쓰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조영구 후보자께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받으신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김영란법이라는 것도요. 저는 김영란법을 장관을 온통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들 임명하면서 김영란법 만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제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해서 올바른 공직 후보자 내지를 못하면서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금품 수수 부정청탁 맞는다.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있는 제도를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이건 큰 흠결은 아닙니다만 아버님께서 병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돌아가시면서 장학사업위원을 하셔가지고 현재 그 장학회가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그 이사장을 하시는 분 아시죠? 최모 씨. 최희영. 네네.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보면 특정 정당 소속 그 도의원이시잖아요. 그죠? 한때 하셨죠? 하셨고 요번에도 출마하셨었죠. 출마를 가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원이시 되시다 보면 이게 참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셨던 숭고한 사업이 정치인을 장학회 이사장으로 이렇게 앉히신 거. 국회에 보내주시면, 그죠?
국회는 그 도덕성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지금 뭐 선거제도 개편 문제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선관위원으로서 답변하실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는 저는 문제가 없다. 청문회에 내세울 후보자들을 4종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진 사람들 계속 이번 주에도 지금 장관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장 전입하고 논문 표절하고 이런 분들을 다 후보자로 내세우시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김영란법이라는 것도요. 저는 김영란법을 장관을 온통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들 임명하면서 김영란법 만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제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해서 올바른 공직 후보자 내지를 못하면서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금품 수수 부정청탁 맞는다.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있는 제도를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이건 뭐 큰 흠결은 아닙니다. 말야 된다 이런 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관이란 자리나 이런 건 굉장히 엄중한 자리예요. 엄청난 국민의 자원을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자식, 군대 이런 것 면탈시키기 위해서 편법을 쓴 분들이 국민에게 자원을 위임받으면 잘 쓰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조영구 후보자께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받으신 부분은 장 대표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그 심경이 저는 아주 우리 중앙선관위원을 맡았을 때 그 심정을 정확히 대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도 아까도 그 서열이 굉장히 높은 우리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조영구 후보자를 보면서 청문회가 이제 자꾸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셔요. 특히 여당 쪽하고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조영구 후보자 같은 후보자만 내면 그죠? 청문회가 정책 중심의 질의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방금 전에 우리 진선미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리고 김민기 의원이 지적하셨던 거 저도 똑같이 그 사항을 좀 가져왔어요. 이것이 형의 돈을 그냥 받은 거라면 증여세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채무라면 변제를 했지만 과연 이게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됐느냐에 대한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 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가 좋은 후보자, 도덕성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